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5번째 챕터 확률과 통계고요. 확률과 통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총 6개의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봐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내는 문제 유형이 정말 많거든요. 딱히 뭐 하나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쪽 자체가 다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학습하기 전에 또 이제 새로운 챕터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좀 봐야 될 내용들을 얘기를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요 내용이요. 우선 약속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개념들을 계속 하는 거, 93개 개념을 하고 있는 건 약속들, 표현들을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도대체 언제 나왔던 거야? 이게 정말 있었어? 이런 느낌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좀 보여드리면서 아, 그랬구나 하는 걸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기 공기업 시험의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수리 영역이 모듈형으로 출제를 하면 그 이론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때 용어 정의, 개념 구분을 질문으로 낼 수 있단 말이죠. 이 기초 통계, 확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 분산, 순열, 조합 같은 것들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 아예 그런 연산 기호들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고요. 특히나 평균, 백분율, 요 자료 해석형 이런 것들 문제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거 모두 공기업, 사기업에서 모두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파트에서 요 용어도 알아야 되지만 그 용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도 분명히 학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이드를 좀 볼게요. 하나씩. 기본 용어 약속은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산보다는 개념의 구조를 좀 익혀두세요. 왜냐하면 단순하게만 봐도요. 자, 자료를 한 10개 줍니다. 자료를 10개 준 다음에 평균을 물어봐요. 물론 평균이 몇이냐가 아니라 얘네들은 평균이 몇보다 커라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평균을 좀 더 구조적으로 쉽게 구할 방법을 알아야 선택지 중에 하나인 놈을 10초 정도 이내에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한 연산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계 개념은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계산하실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단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기업 가리지 않고요. 공기업, 사기업 가리지 않고요. 그냥 단골 메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자료 해석 중심의 사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실제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자료들이 단순히 그냥 숫자로서가 아니라 평균치가 대충 어느쯤이 되겠구나. 쟤네들은 평균보다 못하구나. 평균보다 낮구나. 추세가 어떻구나 하는 그런 흐름을 보는데 역시 이 확률 통계 이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미를 좀 해석하는데 좀 포인트를 두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당연히 지금 이거 다루는 것 자체는 요 전체입니다. 전체 확률과 통계 전체를 다루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 두 번째 시간부터 좀 펼쳐질 내용인데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 상황별 차이를 처음에 익히셔야 그거를 응용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하거든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상황별 차이가 뭔지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시간은 도수분포표 그래프 약속을 좀 볼 거고요. 상대도수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쉽게 구하는지, 그리고 대표값, 삼포도 역시 이것도 용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삼포도 이해하는 방식, 자료 이해하는 방식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도 계산은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 삼포도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적용 기출 사례 여기에 이런 거요.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료 해석에서 질문하는 중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균이래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데 어떻게 쉽게 구하는데 알고 계셔야 되죠? 그리고 중앙값, 중앙값이 뭔지 안 배운 사람은 중앙값이 가운데인가라고 했는데 개수가 짝수예요. 그러면 가운데 두 개인데 두 개인가? 어쩌라는 거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기본적인 약속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립이 선순위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도수 분포표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쓰는 개념들이 뭔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이런 형태 몇 이상 몇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표가 쭉 써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옆에 그게 몇 개씩 있는지 도수로 써 있는 거 이런 도수의 분포를 계급 형태로 놔둔 거 이거를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이런 걸요.
일단 이런 게 도수 분포표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요렇게 써지는 거 있죠. 몇 이상 몇 미만, 몇 이상 몇 미만으로 써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저기 구간을 나누는 걸,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계급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계급이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의 크기는요. 요 계급의 간격입니다. 10에서 20까지면 간격이 몇이에요? 10이죠. 20에서 30도 간격은 10이죠. 여기도 간격은 10이죠. 그러면 계급의 크기는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각 계급의 양끝값의 차, 그래서 10입니다. 당연히 계급은 항상 도수분포표에선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급의 값입니다. 크기 조금 전에 구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지금 10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는 값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부터 20 사이의 숫자가 5개가 있다는 겁니다. 20부터 30 사이의 숫자가 9개가 있다는 거고요. 30부터 40 사이의 숫자가 16개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쟤네들은 몇으로 보는 게 좋을까라는 거예요. 몇으로 볼까? 왜냐면 10부터 20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잖아요. 5개를. 그럼 그때는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값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반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10 이상 20 미만이면 10만 5개 있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5개가 다 10인 겁니다. 그리고 얘가 다 20인 거고요. 얘가 다 30인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자, 이런 상황, 이런 도수 분포표를 짜는 상황은 이렇게 계급을 나누었다는 건 여기에 들어갈 것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이 얘네들의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작성하는 겁니다. 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미 이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얘네들은 사실 10부터 20 미만이 골고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하나로 보겠다면 평균으로 보자 이거죠. 얘네들의 평균. 그래서 10과 20의 평균이면 15, 25, 35가 되는 거죠. 이걸 계급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 값은 쟤네들이 균일하게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쟤네들의 중앙값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수. 이렇게 써지는 게 도수입니다. 쟤네들이 몇 개 있어요가 도수가 됩니다. 그래서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씩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급의 개수는 몇 개죠? 계급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계급은 세 개요. 자,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요. 이 벌어진 간격이요. 몇이죠? 10이죠. 계급의 크기는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가 제일 큰 계급의 계급 값이래요. 도수가 제일 큰 건 여기 있고요. 이 합계는 아니죠. 여기 있고요. 이 계급의 계급값 30과 40의 중앙값 몇입니까? 35죠? 3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단 요 약속, 용어적 약속 구하는 방법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단순히 계급의 개수, 계급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에 대응하는 건 아니고요. 이걸로 평균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평균. 평균 구해야 돼요. 평균을. 평균 구할 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값이 아니라 계급 값으로 계산해서 35가 16개 있다. 25가 9개 있다. 15가 5개 있다. 다 더해주고 나중에 전체 개수인 30으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기 전에 일단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볼게요. 91번 문제 봅시다. 실제로 이제 이 문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지원해 반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이제 조사를 했다고 했고요. 자, 첫 번째. 국어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40%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저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해야죠. 그리고 몇 %인지 해야 됩니다. 여기 전체 수가 써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원의 반 학생들은 여기 높은 점수인 인원이 좀 적고요. 여기 좀 많이 있네요. 이 정도면은 이 반에서는 대충 그래도 8에서 한 100점은 나와야 무난하게 좀 이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호 학생은 한 이쯤 가야 되겠죠? 자, 일단 계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갔었는지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자, 일단 전체 3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이랑 9랑 더하면 12, 12에다 8 더하면 20, 20에다 3 더하면 23, 32에서 23을 빼면 9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9입니다. 자, 학생은 전체의 40%라고 했는데 32명한테 9명은
몇 퍼센트일까요? 예요. 자,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지금 32랑 9랑 40%가 안 되는 건 확실하죠. 40%는 절대 안 되겠죠. 지금 이걸로는 계산이. 지금 왜냐면 약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32분의 900인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 뭐 4로 약분해서 48에 32, 428, 45, 20 이렇게 한다고 해도 8분의 9, 1.125입니다. 거기다가 25를 곱하는 개념이에요. 뭐가 맞지 않죠? 40%는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40%이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급의 크기는 15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계급의 크기가 15점이래요. 자, 계급의 크기는 모두 10점씩입니다. 계급의 크기, 간격이요. 그래서 틀렸고요. A의 값은 8이다. A는 9였습니다. 틀렸고요. 점수가 네 번째로 낮은 학생이 속한 계급의 계급값은 6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계급의 계급값이요. 자, 여기 계급값은 55, 65, 75, 85, 95입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계급값은 없어요. 틀렸는데 그래도 좀 볼게요. 점수가 네 번째로 낮다고 그랬으니까 제일 낮은 학생 1, 2, 3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까지 나왔으니까 네 번째는 여기겠죠. 여기 계급값은 65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린 말이죠. 65도 아닐 뿐더러 애초에 저 네 번째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급의 개수는 5개다. 이런 걸 계급이라고 한다고 했죠.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게 좀 체크가 돼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용어적인 걸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토그램도 역시 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도수분포표가 몇부터 몇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기하는 게 히스토그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막대들의 정중앙들과 그 바로 옆에 하단에 0이 되는 자리를 연결해서 만든 이 도형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 그래프, 요 계급이 있는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여서 막대로 올리면 히스토그램, 그리고 여기 중점들을 연결해서 다각형으로 만들면 도수분포 다각형이요. 여기서 잘 보시면요. 여기 지금 삐져나온 요 삼각형 있죠. 요 삐져나온 삼각형이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역시 요 삐져나온 거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요 삐져나온 거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요 삐져나온 거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다각형 안에 꽉 차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막대 그래프들의 넓이와 도수분포 다각형 요렇게 만들어 놓은 요 다각형의 면적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면적은 똑같습니다. 이 면적이 같은 걸 활용해서 구할 문제를 낼 거냐? 저는 그런 기출 문제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이론 배울 때 하는 거고요. 굳이 도수분포 다각형을 낼 이유가 없는데 낸다면 이걸 질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긴 하죠. 애초에 도수분포 다각형 자체가 출제가 잘 안 되고 히스토그램까지가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직사각형의 이 넓이를 만약에 구해야 된다. 만약에 진짜로 여기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막대 그래프의 넓이를 합치면 되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가요. 어차피 이 계급이라는 건 똑같이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막대를 그냥 일렬로 높게 쌓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계급의 값 있죠. 계급의 그 간격. 계급의 크기에다가 계급의 값이 아니라 계급의 크기에다가 여기 그 높이라는 건 결국 전체 인원이 되겠죠. 그냥 전체 인원. 그래서 전체 인원을 그 전체를 곱해주면 전체 인원일 수도 있고요. 뭐 전체 값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도수의 총합이죠. 그래서 도수의 총합과 계급의 크기를 곱해주면은 그게 이 면적이 되는 거죠. 혹시나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온다면 넓이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겠죠. 물론 그동안 출제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제가 현존하는 모든 기출문제를 다 분석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은 회사들의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상대도수입니다. 상대도수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퍼센트로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분수로 쓰시면 됩니다. 소수점으로 쓰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상대 도수는 소수점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상대 도수랑 실제 값을 보면 전체 값이 몇인지도 추정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도수가 나타난 횟수죠. 도수들, 거기 이제 몇 개. 그리고 상대 도수는 전체 개수 중의 비율이죠.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전체 20명 중 5명이 사과를 선택했대요. 그러면 20명 중 5명, 20분의 5, 0.25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상대 도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상대 도수요. 별거 없죠.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 도수에 대해서 무슨 이런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사실은 전체 중의 도수 계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상대 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게 100분율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조금 전 것만 보더라도 0.25지만 여기다 100을 곱하면 25%라는 표현이 되겠죠. 상대 도수는 퍼센트로 안 씁니다. 상대 도수는 그냥 이렇게 소수점 혹은 분수로 쓰면 됩니다. 근데 굳이 100을 곱한다면 100분율이 되겠죠. 그런 얘기인 거고요. 당연히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 되겠죠. 상대 도수의 총합이 1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도수의 총합이 다른 상태인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료가.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이 다르더라도 각자 비중이 어떻지라는 걸 비교할 때 씁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국의 인구수와 중국의 인구수는 분명히 다르지만 여기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 인구에서 남자는 50%를 넘기는가, 그리고 중국도 인구에서 남자는 50%를 넘기는가 같은 비교를 할 때에는 인원수로 볼 게 아니라 상대 도수로 보는 게 맞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서로 총합이 다르지만 특성을 비교할 때 보통 상대 도수를 쓰려고 하겠죠. 여기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쓴다는 거 사실 저거 하나. 그리고 굳이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도수의 총합은 1이라는 거,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조적인 자료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92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물어봅니다. 주안의 방학생들의 과학 성적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여기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속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적성 시험을 봐서 인성 검사를 하게 되면 인성 검사를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특이한 사람부터 보편적인 사람, 특이한 사람 이렇게 나뉘어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보편적인 자료 안에 범주에서 멀지 않아야 감점이 적은 겁니다. 필기 점수는 높을수록 좋지만 인성 검사는 보편성을 띠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항상 생각해야 되죠. 지금은 보니까 여기가 보편적이네요. 근데 우리는 점수로 써볼 거니까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주안의 반 학생들은 여기 있을수록 좋은 거죠. 주안은 여기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자료에서 어디에 있는 게 좋은 거죠. 이런 해석들을 하는 능력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자, 과학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해달래요. 자, 70점 이상 80점 미만 여기. 자, 여기 4명입니다. 자, 저기 4명이 있고요. 지금 저 4명이 전체에서 얼마에 해당하냐 이거죠. 1 더하기 3, 3 더하기 6, 9, 9 더하기 8, 17, 17 더하기 4, 21, 21 더하기 3, 24, 24 더하기 1은 25. 그러니까 25분의 4. 여기에 곱하기 100. 이걸 하면 퍼센트라고 했고요. 우린 이거 안 할 겁니다. 곱하기 100은 안 해요. 아시죠? 이건 100분율이니까. 그래서 25분의 4. 25분의 4면 몇입니까? 25분의 4면 0.25가 되겠죠? 0.16이 되겠죠? 25분의 4. 100분의 16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0.16입니다. 25분의 4. 100분의 16. 0.16이요. 이렇게요. 계급의 상대 도수는 전체분의 그 도수.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로 만드시면 됩니다. 곱하기 100 안 해요. 곱하기 100은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여기는 상대 도수니까요. 자, 그럼 93번 문제도 보죠. 자, 이번에는 가인의 반 학생들이 하루 독서 시간을 조사해서 만든 거랍니다. 보니까 하루 독서 시간이에요. 운동 시간이 아니라 독서 시간이에요. 왜 운동으로 돼 있을까요? 자, 독서 시간입니다. 10시간부터 20시간, 20시간부터 30시간, 30시간부터 40시간. 물론 이상 미만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초과 이하로 돼 있는 것도 있나요? 라고 반문하신다면 없을 겁니다. 이상 미만으로 나오는 게 그냥 아주 노멀한, 아주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요. 전체 학생 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상대도수라는 건 뭐라고 했죠? 10분의 지금 3으로 쓴 이놈은 전체 도수분의 해당 도수를 쓰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거 상대도수는 비율입니다. 비중이에요. 실제 값은 6이래요. 그럼 얘가 분자가 6이 되려면 분모는 몇이 돼야 돼요? 분모는 2배, 20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전체 인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도수를 가지고 상대도수랑 도수를 가지고 전체 값을 추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둘이 곱하나요 나누나요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상대도수를 일단 만들 수 있는 분수를 만드시고 제시되어 있는 도수가 나오게 분자, 분모를 같이 변형하시면 되죠. 그냥 그 단계로만 가셔도 됩니다. 금방 나올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보시고 여기서 곱하기 20배를 했대. 그러니까 전체는 20명이야 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당장으로선. 뭐 나중에 점점 익숙해지면 이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요. 분수 만들어서 추정하기로 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이제 개념 66입니다. 대표값인데요. 여기 명칭들 정리가 되어 있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일단 이것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평균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다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빈값이요. 이 자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최빈값입니다.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요. 그리고 중앙값, 가운데 값인데요. 개수가 홀수면 문제가 안 돼요. 가운데가 하나니까. 근데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중앙값은 가운데 그 두 개 있죠. 두 개의 평균을 대답하면 됩니다. 자, 예시로 한번 해보죠. 3, 5, 7, 10, 13이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짝수 6개예요. 자, 일단 문제에서 평균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3 다 더하면 48. 48 6개죠. 48을 6으로 나누면 평균은 8이 될 겁니다. 평균은 8. 자, 그 다음에 최빈값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건 10이네요. 최빈값은 10이고요. 제일 많이 나온 건 중앙값 요 가운데 두 개의 평균 둘이 더하고 나누기 2분의 17이요. 그래서 평균은 8. 최빈값은 10, 중앙값은 2분의 17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약속입니다. 평균, 최빈값, 중앙값. 아시겠죠? 자, 그러면 9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승원이네 조원 7명이 1부터 9까지 무작위로 뽑은 자연수를 나열하는 것이다. 이 자료의 평균값과 중앙값이 같을 때 K값은 이라고 해놨네요. 자, 지금 여기에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고 했는데 저는 K를 몰라요. K를 모릅니다. 그래도 별로 대단하진 않아요.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할게요. 1, 2, 3, 4, 6, 8입니다. 1, 2, 3, 4, 6, 8을 써놓습니다. K는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작을 수도 있겠고요. 가운데일 수도 있겠고요. 클 수도 있겠습니다. 평균값과 중앙값이 같다고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가운데, 여기 상관없죠. 자, 그러면 결국 중앙값이라는 건 3과 4의 기점에서 결정이 나겠네요. K가 이쪽에 있으면 중앙값은 3이 될 거고요. K가 이쪽에 있으면 중앙값은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K가 가운데 있으면 중앙값은 K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결정이 날 거예요. 자, 평균을 구해봅시다. 이거 뭐 해야 돼요? 다 더해줘야죠. 1부터 4까지 합은 10이고요. 6 더하기 8, 14니까 자, 24가 6개의 합이고요. 여기 K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몇으로 나눌까요? 당연히 7, 전체 7개. 이게 평균이죠.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고 했는데 자, 중앙값은 몇일 수 있다? 3이거나 4일 수 있다 이겁니다. 3이라고 해볼까요? 자, 7, 3, 21. 24에 자, 지금 중앙값과 평균이 같다고 그랬는데 이 중앙값이 이 평균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하면 21. K가 몇이어야 되죠? 빼기 3입니다. 자연수를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빼기 3, 3은 안 돼요. 자, 그럼 4라고 해볼까요? 3 아니면 4니까 제일 처음에 7, 4, 28. 28. 그럼 K는 4가 됩니다. 지금 평균도 4고요. K가 4면 K 여기 써집니다. 중앙값도 4네요. 어때요? 된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K값은 몇이다? 4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듯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이요. 이제 삼포도입니다. 맨 마지막인데요. 사실 굉장히 까탈스러운 문제입니다. 질문은 간결하게 하지만 계산하는 우리는 좀 까탈스러움을 느끼는 문제가 요거에 해당하죠. 일단 삼포도라는 건 이제 산이 이제 흩어져 있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분포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거기에 용어를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편차. 편차는 뭐냐면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올라갔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걸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보다 얼마나 작은지 큰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편차들을 다 더하면 평균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은요. 요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시죠?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1, 2, 3을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 1, 2, 3이 있으면 평균이 몇이죠? 이 세 개의 평균은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편차라는 건 1이라는 놈은 평균보다 하나가 작은, 2는 자체 편차가 0이고요. 3이라는 건 평균보다 1이 크게 되죠. 바로 이것들이 편차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인데 이 편차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해주고 나누기 3 하는 것.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이렇게 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걸 분산이라고 하죠. 생각을 해보면 분산 구하세요라는 그 심플한 질문은 결국 평균도 구해야 되고 각자의 편차도 다 계산해야 되고 그걸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 수량으로 나눠야 됩니다. 질문은 굉장히 심플하게 될 수 있지만 계산하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뭐 제곱의 평균에서 뭐 평균의 제곱을 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당장은 이제 이거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저 용어를 한 3번 정도, 저 문장을 3번 정도 되뇌어 두시는 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들을 다 구해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로 나눈다. 아시겠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심플하게. 자, 그리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자, 이제 여기서 이걸 왜 하는지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건 왜 할까요? 굳이 평균을 구한 다음에 왜 굳이 평균과의 차이를 다 구할까요?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씩 흩어져 있는지가 궁금할 때, 그러니까 모두가 한 자리 모여 있는 건지 사실은 엄청 들쑥날쑥한 건지 알고 싶을 때 이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흩어진 정도를 보자는 거죠. 근데 왜 흩어진 정도를 그냥 더하면 되지 왜 제곱할 거냐? 흩어진 정도를 체감할 때 그냥 더하면 편차의 합은 0이 되기 때문에 못 쓰고요. 그럼 모두 양수로 그냥 절대값 씌워서 평균 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가 큰지 작은지 원래 비교하는 용도로 쓰는 거라 너무 작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려고 제곱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제 값은 아니잖아요. 제곱을 하면. 그래서 그래도 잘 감이 안 오는 사람은 분산을 구한 다음에 제곱했으니까 제곱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요 제곱근,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제곱하기 전으로 되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분산의 루트 씌운 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어쨌든 분산은 무조건 양수로 나오잖아요. 제곱했기 때문에. 그 제곱해서 평균 구하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도 무조건 양수로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굉장히 심플한 문장이 하나 써 있는데요.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평균이 60점이 나왔습니다. 자, 평균은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자, 평균이 60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채점이 잘못돼서 모두 10점이 감점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모두 10점을 올려주면 모든 점수가 10점씩 올라가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도 10점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가 무언가를 똑같이 더하면 평균도 그만큼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이 곱한다. 원래 점수가 2배로 나와야 되는데 절반으로 나왔다. 그럼 모두 똑같이 곱하면 역시 평균도 같이 곱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똑같이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하면은 평균은 그 영향을 다 받는다는 뜻이고요.
분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볼게요. 자,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가운데가 뭐예요? 평균이죠. 가운데가 평균입니다. 자, 이 평균을 기점으로 모든 막대가 다 같이 커진다고 해볼게요. 같이 똑같은 만큼. 그러면 이 간격이 흩어진 정도인데 막대가 같이 올라가면 흩어진 정도가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죠. 그래서 똑같이 더하거나 빼는 건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얘가 5, 얘가 6, 얘가 7이라고 해볼게요. 1이 떨어져 있지만 2배 하면 얘가 10, 12, 14가 됩니다. 자, 어때요? 10, 12, 14는 1이 아니라 2가 되고 2가 되죠. 그리고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래서 분산은 곱하기나 나누기의 영향은 받습니다. 제곱으로요. 바로 그런 표현이 써 있는 겁니다. 분산은 원래 분산을 V라고 할 때 무언가가 곱해지면은 제곱만큼 분산의 변화가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데이터를 2배 한다? 분산은 2배의 제곱, 4배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루트를 씌우니까 표준 편차는 곱합만큼의 영향만 받겠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 볼게요. 이거는 도표 분석 능력에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표준 편차가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는지는 조금 전에 봤죠. 분산의 루트 씌우는 건데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든 분산이든 걔네가 작다는 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요것과 요걸 보죠. 표준 편차는 이거보단 이게 더 작을 겁니다. 왜? 평균 쪽에 다 몰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별량이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있다. 표준 편차가 작은 겁니다. 만약에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큰 거죠. 얘보다 크다면 넓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다. 최대한 비슷비슷하게 모여있다. 골고루 있다가 아닙니다. 고르지 않다. 골고루 있다가 고르지 않다입니다. 골고루 있다와 고르다는 다른 거죠. 고르다는 예쁘게 있는 거고요. 골고루는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이 가운데로부터 넓게 펼쳐져 있으면 고르지 않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딱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표준 편차가 큰지 작은지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가운데로부터 많이 흩어져 있는가, 적게 ht어져 있는가. 적게 흩어져 있는 게 편차 분산이 작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95번 볼게요. 다음 편 4명의 학생의 영화 토이스토리에 대한 관람평. 이 점수예요, 점수. 관람, 평점입니다, 평점. 자, 이것의 분산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일단 분산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평균부터 구해야 되죠. 4 더하기 3, 7입니다. 7 더하기 5, 12. 12 더하기 4, 16입니다. 16을 4로 나누면 4가 되죠. 평균은 4예요. 자, 4보다, 그냥 뭐 변화 없죠. 0입니다. 이거 4보다 하나 작습니다. 4보다 하나 큽니다. 4랑 똑같습니다. 자, 이 편차를 썼죠.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 더하면 1, 1, 2니까 전체 4개분의 2. 그러면 2분의 1. 이게 분산이 되는 거죠. 2분의 1은 0.5.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꼭 봐야 되는 용어들, 방법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뭔가 응용이 되는 형태를 지금 보여드리질 않았고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해야 되는 그냥 그 공식들, 용어들 설명만 좀 집중해서 해드렸는데요. 이거 진짜 다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 직전에 기억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억을 하고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 있는 것들 무조건 꼭 익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